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으로 취급해온 개인회생 전문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수입을 알아야 월 변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각종 세금,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 가용소득이고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 금액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증여급이나 보험금도 수입이 될 수 있으나 장래의 소득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수급비는 소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생활보조금 및 급여 소득을 합한 금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이를 합한 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월 가용소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급여 자료가 없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소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중 회사원, 공무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 수입에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수입으로 산정합니다. 대기업 근무자의 경우 상여금, 성과급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의 급여가 큰 차이가 나는데 성과급이 없는 달에는 월 급여를 거의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파출부로 일하시는 분, 용역회사를 통해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확인서, 급여계좌 등을 최대한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법원에서는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도 가능하나 노동 가능한 연령임에도 연금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히 최근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법원에서 생계비를 최선으로 인정하는 등 엄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는 변제 기간 중 상당한 기간은 월급으로 변제하고 정년 후 나머지 기간은 퇴직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최근 취업자의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 소득자료,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과거와 다른 직종이거나 급여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생계비를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인정하기도 하고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는 매년 변제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칭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오라든지 소득을 줄여서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방법, 예컨대 발신지가 표시된 통화 내역서 등으로 이를 확인하므로 기각 위험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의 경우 법원에서 체크하여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하여 갑자기 사무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 사무장, 팀장, 과장 등 속칭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상담은 절대 피하시고 반드시 직접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각, 연락두절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으로 처리해온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자세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서류 검토도 해드리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